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토입니다. 1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똑같습니다. 1번.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한대요. 그래서 미래 수익과 현재 지출액을 할인한 다음에 미래 수입을 현재 가치로 고친 다음에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었네요. 2번. 장래 현금 흐름의 예측은 당연히 예측을 하는 거죠. 아직 실현된 게 아니니까. 대상 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 자료와 비교 부동산의 시장 자료를 토대로 얘도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미래 예측 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5. 3번. 현금 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 소득이 있고, 그럼 얘가 보유 기간 중에 발생하는 영업 소득인 거죠. 보유 기간 중에 임대 사업 자체가 지분 투자자의 영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빼는 경비는 영업경비였죠. 그때의 소득은 영업소득이니까 영업소득세를 냈던 거죠. 처분 시에 지분복귀. 취득 시에 집 나갔던 지분액이 내 돈이 처분하게 되면 한 방에 복귀예요. 걔가 지분복귀액이었는데 우리는 세금을 낸 후로 계산하잖아요. 세후 지분복귀. 그러니까 얘는 양도시의 내용이죠. 포함되네요. 4번. 순현가법은 빼서 크기 비교한 거죠. 내부수익률법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준 할인율 구해서 요구수익률과 비교합니다. 수익성 지수법은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얘는 분수로 비교한 거니까 나눠서 크기 비교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할인율을 달리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내부 수익률법만. 자, 따라해보세요.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나머지 둘은 뭐로 할인해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죠. 그 다음 5번.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 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그리고 종합자본 환원율, 지분 배당률 등이 있다 그러는데 지분 배당률은 지읒지읒 세전 수익률이었죠. 정체가. 얘들 다 어림셈법의 기본적으로 수익률법이잖아요. 얘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5번이 지금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수익성 지수법이나 순현재 가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 결정 기법이다. 맞죠? 그래서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그래서 할인 순수 내였어요. 그 다음 2번. 단순의 수기간법이나 획기적 이익률법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할인자 없습니다. 현가자 없어요. 할인하지 않은 거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 결정 기법이에요. 그 다음 3번.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자, 여러분,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요. 그때 투자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작으면 투자하실래요? 안 하죠. 당연히 투자를 기각하죠. 4번. 어림셈법 중 순소득 승수법이 있습니다. 그럼 세모 승수는 세모분의 투자액, 세모에 맞춰서 총인지 지분인지 일치시켜줬던 내용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외울 때 우리 어떻게 외웠죠? 조자라는 성함을 가지신 분은 없어도 순자라는 성함을 가지신 분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순자는 정말 죄송하지만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 순영업소득 분의 조순총리, 조수는 조가 총이었죠, 여러분? 총 투자액과 연결이 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의 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총 투자액이 10억인데 순영업소득이 유효조소득,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고 순수하게 들어오는 영업소득이 1억씩 만약에 들어온다면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투한 총자본 총투자액 10억을 다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소득 승수가 자본의 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자라고 우리가 기억했던 거죠. 순자 꼭 기억하세요. 그럼 얘의 역수는 종합자본 환원율이었어요. 종합환원율. 그럼 종합환원율이라는 개념이 투한 자본이 환원돼서 다시 돌아오는 비율인 거예요. 그럼 볼게요. 종합환원율은 순소득 승수의 역수니까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겠죠. 그럼 총투자액 10억에서 순영업소득이 1억씩 들어오면 해마다 10%씩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10분의 1. 그래서 10%가 되네요. 그럼 결국은 이 둘을 곱하면 100%가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쉬운 얘기냐면 자본의 수기간이 5년이랍니다. 그럼 해마다 자본이 환원돼서 들어오는 비율은 얼마예요? 5년에 100%가 환원되면 20%죠, 여러분. 5분의 1인 거잖아요.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소득 승수법에서 승수값이 크다는 얘기는 자본회수 기간이 긴 거예요. 자본회수 기간이 짧다 그러니까 X죠. 당연히 틀린 문장이네요. 그래서 순소득 승수법에서는 승수값이 자본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 다음 5번. 4번이 답이고 5번.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법보다 수년제가치법이 투자준거로, 투자분석기법으로 더 선호된다. 예쁜 놈이었잖아요. 반드시 부익대화가 추구되니까. 그 다음 3번.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네요. 기억. 내부수익률법, 수년제가치법, 그 다음 수익성지법, 순수내죠.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할인연금 흐름 기법이에요. 니은. 그래서 지금 기억이 5인 순간 기억이 없는 애 4번을 지웠죠. 소소하게 지워지네요. 니은. 수년제 가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는 그럼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눈 건 1과 같겠죠. 수익성 지수는 반드시 1이 돼요. 이거 0과 1을 바꿔서 문제 내니까 우리 영순위 일수 찍는다 이렇게도 외웠었죠. 그래서 니은이 5가 됩니다. 그럼 니은이 없는 애를 또 지워요. 3번이 또 소소하게 지워지네요. 디귿. 재투자로. 우린 투자를 하면 투자해서 들어온 돈이 있으면 걔를 재투자합니다. 그때 재투자율로 무엇을 쓸 것이냐는 게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 할인하잖아요. 수년가법은 요구수익률 할인하죠. 그게 더 합리적이래요. 그래서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요구수익률 할인하는 게 아니라 내부수익률을 사용하고 수년제가치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사용하죠. 시장이자율이 아니라. 그래서 디귿이 X입니다. 그럼 디귿이 들어가 있는 애를 지워야 되는데 지워지는 게 없네요. 그 다음 리을. 회계적 이익률법에서 투자의 이익률이 자의적으로 정한, 임의적으로 정한 목표 이익률보다 높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그 높은 투자들 중에서는 이익률은 높을수록 좋겠죠. 가장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리을 5네요. 리을이 없는 1번이 지워지네요. 미음.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내부수익률을 구해놓고 절대로 실현수익률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투자 결정을 내린 시점에 실현된 것이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구수익률과 비교하죠. 판단의 기준은 요구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실현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X죠. 그래서 실현은 실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구수익률을 산정할 때 발생된 물가상승률, 실현된 물가상승률을 더해서 구한다 그러면 걔는 X예요. 예상된 물가상승률을 더하는 게 피셔 효과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음이 틀린 문장이 되는 순간 미음이 들어있는 5번을 지우면 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답이 되겠죠. 되셨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